성룡대입니다. 실제입니다. 성룡대 폐비 윤씨라고 들어봤죠? 폐위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사람인 줄 모르죠. 폐비 윤씨 사건 알죠? 아 너무 더운데. 폐비 윤씨가 하만 사람인데요. 어디 윤씨인 줄 알아요? 칠은 윤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나오는 윤씨가 칠은 윤씨예요. 그러나 지금 정계에서 시작된 사람은 파편 윤씨예요. 신라시대 때 칠은 윤씨가 판을 뚫었습니다. 이 성룡대 폐비 윤씨가 하만에 있는 윤씨인데요. 피비당 있잖아요. 하만 군수감에 있는 사람이 반역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들어갔어요. 왕을 모욕하게 하면 이거는 반역죄예요. 그래서 왕이 그놈을 죽이라고 했어요. 어디 왕을 이렇게 욕하는 놈이 있어. 지방의 작은 이 죄는요, 지방 수령이 해결해요. 큰 죄는 정부에서 판관이 내려와요. 이걸 안색사라고 해요. 내려오겠어요. 근데 이 딸이 노아라는 걸 키가 작은데 너무 잘생겼어요. 한자 전문가예요. 지혜도 보통이 아니에요. 판관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기생적이 올립니다. 기생이 됩니다. 그리고 기생에 대해서 만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와서 이제 형틀에 준비하고 하는 사람을 이걸 형장이라고 해요. 돈을 다 지어주고는 저 판관하고 나하고 동침하게 요청합니다. 판관은 기생이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 끌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아버지를 척결하러 내려왔는데 사랑이 연결되어 버렸잖아요. 아버지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죠. 못 죽이잖아요. 못 죽인데 임금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서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가면 네 가지죠. 삽니다. 그러다 임금이 꿀떡을 하고요. 앞에 보내면 욕을 하면서 다음 완전히 충절해야 됩니다. 교를 보내라! 뒷장을 보내라! 이것밖에 아닌데 단어마다 다 녹하고 마지막 5번째가 내려오는데요. 이 사람 역시 답은 끝납니다. 내려오면 어디면 창녕을 거쳐가지고 가야가 핵심이 있어요. 있는데 저쪽에 뭐 여러분들 유채꽃 하는 데가 남지. 그게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건너면 그 개미이라고 해요. 그게 능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신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딱 넘어오면 강가에 백주집 하나 있는데요. 이 안ек사가 거기서 전심을 묻는데 이 여자가 소복을 입고 노아가 소복을 입고 알랑방구를 낍니다. 이게 들어온다고. 안ек사 봤어요. 제지하고 가야 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요 다른 공신이 들어가 오늘 여기에서 저분을 시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대에서 뭐랬죠? 주목. 소복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치약에 기르고는 알사마 기르고냐 오늘 또 치료 안 되죠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실은 되지만은 처실은 안 된다. 정실이 됩니까? 정실 서울에 마음에 있는데 근데 정실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됐어 괜찮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노아가 그렇게 노아옥 비시순행이요 각입 비부 자가명이요 영견 낙동강 수진이요 첩신 종구 노아의 옷 같은 흰팔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인고 산끝에 깊이 새겨진 글자가 뚜렷하거나 차라리 낙동강 물이 바르는 것을 볼지라도 이 마음은 끝끝내 첫 맹실. 이거 누가 했냐면 이 같은 잠을 잤던 안핵사가 이하고 내하고 정신이 되겠다고 새겨준 거를 지금 마침 됐어요. 일어났죠? 새벽 4시에 노아가 일어났어요. 빨리 일어나가서 한번 가야 합니다. 아직 판단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을 희생이나 다름없는 심리인데 아무리 내하고 우리 장을 알되면 내가 죽을 도 없고 치료를 받고 당신도 이를 똥치한다. 내 집에 빠져나가서 준비를 했죠. 지금 가가지고 같이 하는 걸 시초합니다. 다음날 가만히 도착했어요. 가야 도착해가지고 한 가지 야 노아 그네를 불러내거라. 저 아버지보다도 이 로망한 여자 너 척결하겠다. 혀를 차고 고개를 들라 너를 욕을 좀 하겠죠. 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다 뺐는데 그때 밤에 적어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딱 어제 뒤에 동치만 여자잖아요. 어쩌겠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핑계에 대고 오늘 방위를 무리시켜요. 아, 내 배가 아파서 난 대로
그리고는 결국은 이 여자가 살면서 못 올라갔죠. 그래서 하만에 이 대역죄인을 벌하라고 내려보냈는면 아무도 연락이 없어. 한 명도 임금인데 소식이 가는 놈이 없어. 그것이 하만 차사입니다. 하만 차사 말고 뭐를 찍고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능가사 뒤에 잘 기억하셨죠? 그 철교 있어요. 철교 걷는 능가사가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산이 약간만 있고요. 노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깜판이 있습니다. 은전제 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마님께 반드시 하마 지역 문화를 알고 알아주시는 게 좋겠다. 저 그냥 답사가 떴습니다. 라이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하민이 지금 핸드폰에 하만 사진 바로 나옵니다. 웃는 게 아니라 아까 야산을 켰습니다. 야산 일을 마시고 그러면 그리고 하만 사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싶고 결혼 가셔야죠. 결혼 가야 됩니다. 근데 오가 안 나오네 아직요. 이렇게 자녀와 손발이 맞아야 되죠. 자녀가 지혜가 있고 자녀 부모가 아무리 내리 살아나는데요. 여러분들 의미닫기 병아리를 품고 알을 품죠. 병아리가 되죠.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의미닫기 알을 딱 일주일 갖다 딱 품고 있죠. 그냥 절대로 못 나옵니다. 안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안에 알이 깨 나올 때 되면 주둥이가 다 부리가 다 완성됐죠. 쳐요. 그럼 어머니가 밖에서 힘을 어머니가 맞아. 어머니가 지금 깨져요. 그 부하되고 그걸 이름하여 주탁동시라고 합니다. 힘입니다. 주탁동시 됐죠? 자식이 부모를 가져서 쭉 병해가서 나오는데 요 병아리가 들어있죠. 안에서 타닥 반응을 좀 어머니가 깨가 나오거든요. 자식과 부모가 손발이 안 맞으면 그래서 부모가 인생편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의 기회를 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칭찬도 해주고 조금하는 것도 그리고 많은 애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걸 많이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또 협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 민태훈이라는 사람이 이성은 투명하되 어린 것 같으면 지혜는 넓거나 갑속이다.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지만 갑속이든 지혜는 쓰지 않아요. 활용돼 이 예찬이 세 개가 있어요. 이거는 청춘의 차이죠. 인생의 차이는 김진섭이라는 사람이 큰 게 있고요. 실록의 차이는 이하라는 사람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찬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그다음에 지혜가 중요하고 마지막 배하고 배수로 나는데요. 30분을 끝내고 남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녀와도 그 대화를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배려하고 베푸는 봉사적, 이타적, 이기적인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데 질문을 마지막 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아버지, 자녀가 있죠? 자녀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기르고 싶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기르고 싶습니다. 한 개만 선택하십시오. 그랬죠 방금. 자식 있잖아요. 자식을 유능하고 똑똑하게 기르고 싶고요. 훌륭하고 위대하게 기르고 싶어요. 훌륭하고 위대하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두 가지죠. 마지막 들으면 극과 극으로 드리겠습니다. 극과 극으로 갑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타이틀 제가 뭐라 이타적이라고 해놨어요. 이타는 뭐예요? 이익을 남의 공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타적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던졌어요. 지금은 판단이 안 됐다. 두 개 다 좋은 거니까 답을 듣고 나면 완전히 멘붕이 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요. 대표적인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갤론입니다. 히틀러 한번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서 일만 읽어보게. 이걸 보여요. 히틀러 가까이 갑시다. 읽고 조용히 히틀러 싶습니다. 진짜 제주꾼이에요. 이걸 이것이 이또 휴무이 마찬가지예요. 다음 이야기 간단하게 오다 노부나가라고 들어보시면 있는 거 모르겠어요. 오다 노부나가 이 새끼 나옵니다. 내가 읽을 때마다 입을 벌려. 뭐야. 간단하게 오다 노부나가가 그이름 밑에 밑에 제 밑에 청소부예요. 청소부에 무슨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마에게 돈 10,000원을 줬어요. 소고기하는 사와가 됐어요. 소고기하는 사와가 됐어요. 소고기 10,000원어치를 딱 사다 준 거예요.
나같이 청소부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신문을 꾸게 된 거예요. 무덤이가 나에게 돈 만원을 주는 거예요. 소고기 만원치 사오라 그래요. 나는 만원치를 샀어요. 사고는 그들은 돈 5천원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사람 용미는 거죠. 앞사람 사실 한 개도 안 했어요. 만원치 그때 다 사다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요 똑같이 많은데 고기랑 똑같대요. 고기 주고 남은 거 5천원이라 그거 준 거예요. 근데 앞에 놓은 5천원 땡가문게 해버리죠. 이해하십니까? 앞사람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 앞에 새끼들 저거 빙당 다이무 새끼들 알겠죠? 얘는 다 놀아버렸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다 노부나가예요. 자 부하잖아요. 일본은 다다미빵이에요. 우리가 온돌빵이죠. 개인을 들어가요.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요. 겨울 되면 발이 시리죠. 신발도 사와요. 어떻게 하냐면 신발 비를 기대가 있습니다. 신발 비를 무시하는 게 있다고 있습니다. 나와요. 상사가 나와요. 신발을 기대해요. 나더라도 자기 출신에서는 투장갑 바꿀 가잖아요. 오다 나무다가 일주일에 7개가 혀를 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데 유능하고 똑똑한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남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 키우고 싶고요. 그러면 위대한 우리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명동이 뭘까요? 그건 조사 나머지가 인정한 겁니다.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명동이 등산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뭘까요? 축구로 나왔습니다. 축구 알죠? 축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외국 영화가 뭘까요? 네? 어벤져스 시리즈 나왔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다. 그런데 어벤져스 시리즈라고 그랬어요. 어벤져스 시리즈 한번 봤는가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그래서 시리즈를 딱 빼버리니까 1등이 타이타닉이 올라가더라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한 놈이냐 훌륭하고 위대한 놈이냐 갑니다. 그러면 역사적 인물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누구예요? 어머니가 생각나요? 누구예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어머니 생각. 자, 이것도 제가 여기가 나와 있는 분들이 합니다. 1위가 이수신이었습니다. 2위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을 수업할 하면 이제 못 따라간다. 한번 말할게요. 세종대왕이 없어도 누구해도 왕을 해요. 이수신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일본이 말했어요. 임진왜란에 패배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조선에 큰 놈이 있다는 이수신의 놈. 두 번째, 왕이 도망간 게 뭐랄까. 세 번째, 조의 명나라가 있는 거다. 이 세 개 때문에 실패를 일본이 수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한글에 짓다고 했죠. 한글 짓다 죽었습니까? 이순신은 지 목숨 내라고 죽었잖아요. 이 타락인 사람은요, 예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던 게 어떤 인간? 유능하고 똑똑한 것보다는 그냥 훌륭한 자식을 키워달라는 게 제 마지막 호소예요. 이런 인간이 되지 못하고 남을 쫑대를 빌고 자기만 출세하는 인간 장물이 필요 없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지금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나왔죠? 아니 이게 노보다라는 소상합니다. 제 이 책을 읽으면서 끔찍해가지고요. 다 소개를 못합니다. 와, 내 사람이 죽어나가요. 나왔죠? 마지막 소록도 아버지 편지를 오늘 마지막 강의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3분 40초 정도 됩니다. 이거 인물 많이 만들었어요. 가슴지간이 소록교에서 거주하고 있는 K 신부 앞에 1년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왔었습니다. 저를 이 소록도 어떤 뜻인지 아시죠? 기본 대인 지식이십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드나드는 노인 요청에 K 신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라니요. 제발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K신부는 뭔가 모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8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자리를 근하여 앉아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아이가 문둥병에 아까 나왔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신부가? 지금은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교에 나한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형제가 길을 떠나던 여름 긴 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어요. 하루 이틀 살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 함께 지쳐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어느 산속의 그늘 밑에서 쉬는 중에 있는데 나는 또 잠에 몰아들었습니다. 아이도 그런데 제가 잠을 먼저 깼습니다. 잠에 골아떨어진 아이를 보는 순간 죽이고 싶었어요. 아이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이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만 그 바위돌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어요. 애비가 자식을 죽인다는 게.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또 일이 벌어집니다. 배를 타러 몰려오는 사람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들어오는 문둥병 환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 소록도에 맡길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멈칫가다가 배를 놓치고 만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니?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나하고 죽어버리자 하느라 죽던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트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닥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거의 내 가슴까지 물높이까지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겠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물이 와닿은 한 걸음만 삐끗한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니 내 가슴을 뜨면 닭을 쓰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문둥이가 된 건 난데 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왜 죽어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산판에 아버지 죽으면 그들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아버지 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를 원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 않더군요. 그 후로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솔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남 이녀의 7 아들 자라고 결혼을 하고 손자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올라와 함께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입을 펴두어 자면 되고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그날로 말없이 집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네요. 둘째, 셋째, 넷째 전부가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서 소록도라는 습니다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까지 했으나 끝끝내 문둥이 마을에 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온 아이. 다른 7명의 자식들에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공부까지 시켜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의 아이를 찾아갔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살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는 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기하며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왔는데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이유도 없이 울어봤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정성을 쏟아가꾼 7개의 하초보다는 쓸모없다고 내놔버린 한 포기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이곳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옹들여 키운 7명의 아이들에게서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라고 할까요?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신부님, 그러니 신부님, 저를 여기에 살게 해주십시오. 혹은 소나무가 삼천을 지킨다는 얘기가 있죠. 하초로 키운 내 새끼는 절대 응답 안 하고 잡초로 키운 내 새끼가 후자야 응답하는 이 현실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제가 진짜 눈물이 이렇게 신음지거든요. 오늘 두 성능 강의를 했는데 시간도 많이 오버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무대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소통이 지금 강사가 아닙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고 또 늦게까지 앉았으니 너무 고맙고 제가 30년의 교육에 몸담았던 무적의 묘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생각했던 점을 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 늘 이렇게 하이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까지 고마웠고요. 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그 뱀의 머리반의 백세인 학생의 엄마입니다. 사실 그 학부모 특강을 한다고 해서 그냥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혜인이가 선생님이 곧 퇴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먼저 잠깐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학생들에게 말 못하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까지 카톡에 학교에 만나는 애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학교에 학교 안 온다면서 다른 학교 간다면서 퇴직은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 유언비어 마라. 유튜브에 거짓 많아. 믿지 마.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원래는 내일 저녁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 사정이 내일 서울에 아까 50살짜리들이 3명 내려와요. 약정이 돼 있어서 오늘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월요일에 수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일 4개만 수업인데 제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을 어떻게 제가 모면할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퇴직 후의 삶을 응원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보암중학교 학부모를 내 마음을 담아서 조그맣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남쪽에 걸리지 않습니까? 증거를 저는 고맙지만 학부인데 직접 받으면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 책임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어찌 갈지 제가 걱정인데 이제 다 결승이 나버렸는데 어제까지 제가 거짓말 변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금요일 정리해야 되는데 목요일쯤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등교맞이를 제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애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나 아직 멀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두 학교에서는 선생님 제 있을 때가 미리서 알았다 있을 거다 내가 어디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입니다. 또한 발로 정리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이걸 지금 너무 여행비기에 들어있는데 이걸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정규환 선생님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안 사고 싶습니까? 빨리 손 드세요. 용기 있게. 아무나 드세요. 예? 객관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안에 금액을 제가 예상을 못하는 분들이시오. 가능합니다. 이번 토요일 기대하십시오. 내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객관은 장면 전화마시면 절대 안 뺏어갈 겁니다. 네,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